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서방과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브릭스와의 연대를 공고히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공, 남아공은 모두 자원 에너지 대국으로 서방의 EU와 나토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경제 블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서 브릭스와의 연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 파트너들이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사유재산 불침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리고 있으며 정치적 동기의 제재가 영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구가 경쟁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고의로 협력 관계의 파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유발된 운송, 물류 체인의 붕괴는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브릭스의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인도의 체인점 개설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중공제 자동차, 장비, 기계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공과 인도를 향한 러시아의 원유 공급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의 합작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의 제재가 러시아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을 찾게 만들고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의 금융결제 시스템 SPFS가 브릭스의 은행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개방돼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국제 비축 통화 부문에서 협력해 달러와 유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시진핑은 이에 화답해 서구가 우월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멋대로 가한 제재로 인해 자신도 망가지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진핑은 또 브릭스 지도자와의 화상회담에 앞서 서구의 군사블록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강한 힘을 맹종한 나머지 군사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안보 딜레마에 빠지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나토의 아시아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나라를 희생해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는 부모랭 효과만 낼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독일에 대해 러서포빅 히스테리에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베를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나라 간 진정한 역사적 화해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나토 회원국인 독일이 러시아 서부 국경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침 6월 22일은 나치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한 지 8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크렘린은 또 리투아니아가 EU의 지령에 따라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닝그라드로 이어지는 물류를 봉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칼리닝그라드 봉쇄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단지 외교적인 것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도 무력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의 봉쇄를 강하게 경고하자 독일은 오히려 리투아니아 편을 들면서 러시아가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당한 압박이 아닙니다. 원래 칼리닝그라드로 통하는 좁은 회랑은 물류 이동을 보장한 지가 꽤 오래된 건데 리투아니아가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봉쇄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공포스러운지 자기네 뜻이 아니라 EU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 동맹의 지원은 굳건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숄츠는 푸틴이 자기 방식의 평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주도했던 마셜 플랜이 우크라이나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의 군 참모총장은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의사를 피력한 것은 5월 18일입니다.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저지한다면서 두 나라를 나토에 참여시키겠다고는 했지만 가입에 이를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바이든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참여는 나토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터키의 에르도안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에르도안은 4월만 해도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돌연 방침을 180도 바꿨습니다. 나토의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이 반정부 테러 분자로 보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 당원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터키는 미국과도 관계가 순탄치 않습니다. 터키는 2019년에 14억 달러에 달하는 4대 F-35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러시아로부터는 방공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트럼프 행정부는 F-35 인도를 취소하면서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터키는 그 돈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F-16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승인했지만 아직 의회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나토 회원국이면서 터키의 수적인 그리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 의회는 에르도안의 F-16 업그레이드를 승인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팔기로 했던 F-35 넉 대를 그리스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정세는 이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군사 동맹 블록 안에서도 은원 관계가 복잡합니다. 터키 에르도안의 이런 행보는 몽리라고 보면 몽리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익에 극대화합니다. 미국과 나토는 터키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나토에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푸틴과 맹우 관계로 대러시아 제재에 회방을 놓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중동을 향한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EU 후보국 자격을 부여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번에는 조지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조지아의 EU 가입이 연기되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는 뭔데 새치기를 허용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조지아인들 6만 명은 의회까지 행진하면서 이를 마치 포 유럽이라 외쳤습니다. 이유는 후보 자격이 주어져도 정식 가입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서 후보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 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조지아에게 디 유러피안 퍼스펙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일단 유럽의 일원이 될 태도가 됐다면서 EU를 향한 거부를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조삼모사식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를 가지고 놀고 있는 셈입니다. 당초 불가능한 나토 가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희롱하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은 맥락이 EU 가입입니다. 유럽의 최빈국에다 그마저도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우크라이나를 EU가 실제로 가입시킬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EU는 지금 남을 봐주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회원 국가들이 거의 40년, 5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려다 닥친 에너지 식량난에 당장 올겨울을 어떻게 넘길지도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구권 전체가 공멸하게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한다는 EU의 계획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요인이라는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인 55%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35년에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기로 했는데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다가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린다는 3인당,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내연기관이 그래도 수요가 있는데 완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단 독일이 전기차 시장의 선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은 했는데 이로써 세계 자동차 시장도 사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파장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린 에너지를 내세우며 친환경차를 보급하자던 미 바이든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